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정재호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요즘 세상을 저는 두 마디로 불안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이어트 해볼까요? 가계부채 1300조, 세금 폭탄, 전월세 폭등, 상가 임대료 폭증, 대결적 남북관계, 대성공단, 금강산, 세월호, 메르스, 소녀상 철거, 위안부 10억엔 사드 배치, 이전에는 또 4대강, 또 뭐가 있습니까? 자원외교,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권 지난 8년 너무 불행했죠. 너무 불안합니다. 세상이. 경제 불안, 안보 불안, 안전 불안, 외교 불안. 곧 전쟁 날 것 같이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지난 8년 새누리당 정권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총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덕양군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2번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더 하면 또 12년 됩니다. 변한 거 있습니까? 좋아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각근세 잘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월급쟁이 정서, 내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국정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정책 실력이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믿고 저를 한번 선택하시면 우리 덕양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앞길을 채우는데 아마 큰 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권 통합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거리 많이 드렸는데 아직 시간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우리 야권 단일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민중연합당 송영주 후보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는가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송영주입니다. 민중연합당 좀 생소하시죠?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더 크게 돌아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당, 그리고 청년들은 흑수저당, 그리고 엄마는 엄마당, 이렇게 자기 요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진보 정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새롭게 진보 정당으로 만들어 왔고요. 민중연합당에도 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원 8년 덕양 일꾼 송영주, 우리 주민분들이 붙여주신 저의 이름입니다. 비가 오면은 웅덩이가 생겨서 능곡시장 바닥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능곡시장 바닥에는, 그 인근 도로에는 뉴타운이라고 하는 굴레 때문에 어느 하나 눈길 주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제가 경기도의원 시절에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을, 경기도 사업을 유치해 왔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범죄율이 떨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민분들이 뭔가 말할 때 안 된다고, 뉴타운 때문에 안 된다고,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민분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그것, 저는 그것이 의정활동이라고 배웠고 지난 10년간 주민분들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 덕양은 일산에 비해 너무나 낙후했습니다. 잘 아시는 서종초 앞에 방사선 공장, 그리고 흉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문산간도로,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라고 하는 멋진 이름 속에 감춰진 폐차장, 모두 다 덕양구로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누구 국회의원 하나가 이걸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저는 이것이 주민분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덕양 주민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듭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이구동성 말씀하십니다. 민주주의가 파탄이 나고 민생이 파탄이 나고 역사 왜곡까지, 그런 굴욕적인 것까지 강요받는 이 시대에 참 나쁜 대통령이고 참 무능한 못난 야당입니다. 이제 제대로 싸울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여당의 독주도 야당의 무능도 저 송영주로 이제 바꿔주십시오. 저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진보 정치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주의 실종과 민생 파탄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송영주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발언 순서를 다시 한번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의제에 관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의제입니다. 이번에는 송영주 후보님이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질의로서 다들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고향의 지역, 더 나아가서 덕양구는 그동안 일산에 비해서 낙후된 환경과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역입니다. 이 침체된 이 덕양구, 고향의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가운데 후보님들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공약과 그리고 실천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3분이고요. 송영주 후보님 먼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덕양을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온갖 안 좋은 것들은 일산에서 쫓겨와서 덕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땅은 넓고 예산은 작습니다. 이런 과정에 큰 쇼핑몰을 세우고 큰 몰을 세워서 덕양을이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을 경기도의원 시절에 유치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덕양을 지역이 큰 빌딩을 세우는 발전이 아니라 아이와 여성이, 어르신이 편안하게 범죄가 없고 안전이 지켜지고 치안이 지켜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권이 살아나는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공약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덕양을 지역하면 행신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행신역 바로 앞에 제가 또 살고 있기도 한데요. 행신역 앞에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민한 방안은 이겁니다. 고양시가 관광 자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킨텍스, 호수공원, 그리고 저희 지역으로 보면 행주산성, 그리고 둘레길, 그리고 재래시장인 능곡시장, 이것을 연결하는 경기 서북분 지역에 철도 관광의 메카로 행신역을 만들겠습니다. 관광객이 오고 구경을 오고 여기서 일산까지, 킨텍스까지, 호수공원까지 빠르게 가는 관광열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행신역 앞 활성화 방안이 건물을 세우는 방안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구경 오고 행신역을 구경 오고 행주산성을 오게 되는 그런 것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그리고 저는 영세부터, 임신부터 14세까지 병원비를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행신동은, 그리고 덕양 을지역은 많은 서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아이 키우는 것, 학자금, 직장 고용 문제,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아이 키울 때 병원비만큼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무상으로의 첫 단추를 임신부터 14세 아이들의 병원비를 무상으로 대주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역 가보셨나요? 원흥과 삼송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 하나 이겁니다. 삼송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 노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삼송역에서도 앉아가실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비를 이제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서 서민 가게에 그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서민 맞춤형 공약으로 덕양 1지역을 다시 활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후보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역을 위한 대표 공약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덕양시 프로젝트입니다. 덕양시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젝트는 6대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잠깐 준비를 해왔는데요. 6대 프로젝트입니다. 각 권역별로, 우리 지역의 각 권역별로 6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근데 이 6개 프로젝트의 어떤 근간을 흐르는 배경에는 우리 인근 인구 덕양 을지역구를 중심에 놓고 반경 20km 이내 사는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500만 명이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또 시장이 되는, 마켓이 되는 이런 관점이 저변에 흐르고 있고요. 또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서울로 들어가는 서쪽 관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또 우리들의 제 프로젝트의 시장으로, 마켓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과 관계에서도 국고 지원을 기다리다가는 못 빠집니다. 그래서 최근 시행되는 크라우드 펀딩법, 그리고 산업기반 SOC, 신용보증기금, 기타 외자까지 포함하는 재원조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프로젝트라 하면 제일 큰 것은 행주산성 역사문화 관광특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특구라 하면 굉장히 의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특구 제도가 생겼는데 많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특구 지정을 받으면 세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덕은 미디어밸리, 상암동에서 뻗어나오는 미디어 산업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암동 인근에 있는 덕은의 미디어, 버추얼 디자인까지 포함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여기다가 이제 산업단지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강 수변과 창릉천 변을 또 북한산까지 잇는 생태 특구 및 생활체육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우리 배우 인구 500만과 함께 쓸 수 있는 축구장, 전용구장, 야구장 등등 많이 하겠습니다. 예, 기타 능곡 주주형 구타운 등이 있는데 이따가 질의응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들 다 발언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덕양을 지역, 고양시을 지금 지역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능곡 뉴타운 문제인데요.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이제 수년째 지났지만 이제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것을 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후보님들의 이 문제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후보님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예, 능곡 주민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8, 9년째 오도 가도 못하고 계신데요. 능곡은 22만 평에 13,000세대, 3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과 관련해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진척도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의 결론은 뉴타운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이런 이제 이 도촉법이라 그럽니다. 도시정비 촉진법이 생기기 전에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되어가고 있는 기름과 은평에서 뉴타운을 하니까 뉴타운 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버렸는데요. 경기도 수도권에 한 50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9년 동안 어디에도 샀던 데가 없습니다. 우리 능곡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핵심은 이제 자기 부담금,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의 자기 부담금을 완화시키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창률을 높이는데 살고 있던 주민들이 거기 살아야 되는데 다 쫓겨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뉴타운 문제에 안 보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추진했던 분들의 매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각되어 있고요. 전면적인 철거를 통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는 공급자 중심의 이 주택 공급 정책은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능곡 6구역은 또 뉴스테이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6구역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뉴타운법에 의한 뉴타운 지정된 곳은 선해제 후 출구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출구 전략은 조합원 지분과 조합원 지분 외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출구 전략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중연합당 송영주 후보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주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생 많으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도 와 계신데요. 속 시원한 답을 드려야 되는데 실은 정부도 지자체도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일단 먼저 앞섭니다. 저는 두 가지 이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뉴타운이 안 돼서 수년간 고통받으셨던 곳은 빠르게 해제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뉴타운이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뉴타운이 되는 곳은 공공성이 유지되면서 자기 부담금을 낮게 하는 것,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실은 뉴타운이 되어도 자기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많은 분들 때문에 실은 뉴타운이 될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수년간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빠르게 해제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제할 거냐? 조합도 설립되었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얼마 전에 되었죠. 분쟁도 있지만 어쨌든 설립이 되는 인가청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토론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추진위 승인 후 2년 동안 조합 설립 신고가 죄송합니다. 추진위 승인 후에 2년 내에 조합 설립 신고를 못하거나, 그리고 조합 설립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거나 이러면 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법상으로는 구역 해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논란도 있고 단체장이 실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곡은 이미 이 법을 조항받기에는 이미 그 전에 사업 인가가 사업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실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봤습니다. 도정법을 개정이 필요한데요. 사업 진척 의무 기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사업 진척 의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되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능곡 같은 경우 오랫동안 고통받는 곳 같은 경우에는 법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75% 이상의 주민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해서 단체
주차장에 바로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이미 광명에서는 올해 그런 안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안인데요. 그 안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 사업의 자기분담금은 실은 높은 공사비를 억제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 다른 경우는 정리해 주시기 제가 저 바랍니다. 편말을 못 봤는데요. 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기 팻말 좀 잘 보이게 높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도 이거를 시간을 이제 엄수를 해야지 이후에 진행이 좀 수월하게 되는 부분 좀 후보님들한테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핫 이슈로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혁신학교인 서정초등학교 인근 18m 앞에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가 지금 신축 공사를 하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학부모님들과 주민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이미 몇 차례 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공청회도 한번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후보님들의 입장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민중연합당 송영주 후보님 답변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그 서정초와 방사선 발생장치 공장 건설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저 역시도 그 인근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된 심정으로 보면 실은 방사선 공장 앞에 제 아이가 교육하고 꿈을 키우고 있다라는 말 자체를, 그런 현실 자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는 포스콤이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공청회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포스콤은 이 자리에 굉장히 출력이 약한 방사선 장치, 의료용 장치를 생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콤이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작년 보도자료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이미 그 공장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의료용 장치가 아니라 동물용 산업용 장치, 송유관에 균열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방사선, 고출력의 방사선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를 거기서 양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공사장 앞에, 그 건설 부지 바로 앞에 50m 앞에 잘 아시는 것처럼 10분 간격으로 경의선이 다닙니다. 그 진동을, 오랜 시간 동안 그 진동을 견딜 수 있는 차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은 누가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은 아무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은 포스콤이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주민분들을 기만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섭섭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장님에게 섭섭합니다. 애초에 공약대로 그 부지에 평생학습관이 지어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시겠다고 한다면 방사선 발생장치 공장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허가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 허위 서류로 심사했던 의혹이 있습니다. 이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까지 고양시장님은 전권을 갖고 공사를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중단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장님의 책임으로 공사를 일단 중단하시고, 그리고 원안위의 서류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고양시청에서 불법으로 공사 허가가 된 것은 아닌지 이것을 제대로 밝혀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 후보의 한 사람으로 또 함께 할 생각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첫날 목요일날 원안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인데요. 선거 기간이나 선거 끝난 이후에나 함께 이 문제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송영주 후보님이랑 저랑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입장이고요. 방사선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세계적인 이 연구 논문과 한국
그 환경정책연구원에서도 1mS라는 단위까지 허용한다 했는데 그 단서 조항에 보면 아이들, 어린이, 그리고 유전적 취약계층, 노인 이런 데 있어서는 1mS도 위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시는 퀴리 부인이 방사선 발견했다고 그 노벨상까지 탔지 않습니까? 퀴리 부인도 백혈병으로 방사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역학조사가 제대로 아직 안정적으로 되지 않은 산업을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교 앞 바로 18m 앞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 공장 건축을 중단시키는 문제와 방사선 발생 장치 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허가가 나버린 상태인데 불법 의혹이 있고요. 이게 이제 고양시청에 과장 정결로 돼서 그 과장이 사인해주고 퇴직했대요. 그래서 상당히 좀 몰상식한 공직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게 생각이 되고 다시 이제 문제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난주에 서정초 학부형들과 함께 원안위 앞에서 1인 시위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불비상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원자력 안전법 95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 서명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고양시장과 경기도교육감도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 불비사항을 좀 보완시키는 것부터 우리 범시민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포스콤 공장 못 들어오는 것은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저 건물 올라가는 거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님이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느끼면 이제 답변 내용들이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만큼 중요한 지역 의제이고 또 이제 후보님들이 큰 틀에서 동의하더라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